자, 이번 시간부터는 그 증폭기의 기초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 증폭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굉장히 작은 입력 신호를 그 크기를 키워서 증폭해서 출력하는 게 기본적인 증폭기의 특성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출력 신호하고 입력 신호 사이에 왜곡이 없어야 된다, 디스토션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증폭기의 종류는 크게는 4가지 형태의 증폭기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폭기 어떤 그 회로가 입력을 출력으로 증폭을 한다고 했을 때 입력이 전압이 될 수도 있고 입력이 전류가 될 수도 있고요. 출력이 전압이 될 수도 있고 전류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입력이 전압이냐 전류냐, 출력이 전압이냐 전류냐에 따라 가지고 크게는 4가지 형태의 증폭기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증폭기 종류를 생각해 보면은 인풋하고 아웃풋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인풋이 커런트, 아웃풋도 커런트, 인풋이 볼티지에 아웃풋이 커런트, 인풋이 커런트인데 아웃풋이 볼티지, 그리고 인풋이 볼티지인데 아웃풋이 볼티지인 경우, 자, 이렇게 4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 입력이 전류고 출력도 전류인 경우, 이런 경우를 전류 증폭기라고 부릅니다. 전류 증폭기라고 부르고, 혹은 이제 커런트 앰프라고 불러요. 입력은 전압인데 출력은 전류로 나와요. 이게 우리가 계속 지금 다루고 있는 트랜지스터죠. 그쵸? VGS를 가지고서 IDS로 바꿔준다. 이런 경우가 트랜스 컨덕턴스 앰프를 V2I 컨버터, 입력 전압을 가지고서 출력 전류가 나오는 이런 경우가 트랜스 컨덕턴스 앰프. 이제 전류를 전압으로 바꿔준다. 가장 흔한 케이스가 저항이죠. 그래서 트랜스 레지스턴스 앰프라고 부르고요. 입력이 전압인데 출력도 전압이 나온다. 이런 경우를 볼티지 앰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증폭기 종류에 따라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 그리고 개인이 가장 그 어떤 증폭기의 중요한 특성이 되는데, 자, 몇 가지 그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몇 가지 그 예를 들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가 방전이 됐어요. 그 자동차 뭐 12V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자동차에 시동이 안 걸린 상태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자동차에다가 그 1.5V짜리 건전지 8개를 그 징결을 붙여서 그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보면은 시동이 걸릴까요? 당연히 안 걸리겠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에 대한 예시인데, 자,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들이 어떤 그 전화번이 하나가 있어요. 뭐 1V라고 전화번이 있는데 이 전화번의 출력 저항이 R5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서 이 시스템을 어떤 로드에다가 전달을 해요. RL에다가 전달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이 1V라고 하는 전압을 로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그냥 여기 양단을 보면 그냥 1V겠죠. 그쵸? 자, 여기에 1V라는 전화번에다가 여기에 뭐 1기가가 붙어있든 1mΩ이 붙어있든 상관없이 여기는 뭐 이쪽으로 아무런 커런트 패스가 없으니까 오픈된 상태라면 그냥 여기 전압이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쵸? 그냥 오픈 서킷 볼티지니까. 근데 이거를 여기다 어떤 로드를 연결하는 순간에 이 회로의 출력 저항이 얼마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가능한 이제 원래 신호를 손실 없이 출력에다가 잘 전달시켜 주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은 그때 여기 이 1V 신호를 여기를 VS라고 하고, 여기 실제 로드에 전달되는 신호를 V5라고 하면은 V5는 스몰 r하고 라지 RL 분의 라지 RL 곱하기 VS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우리의 목적은 이 V5가 VS에 가능한 근접하게, 즉 이게 VS가 원판입니다. 원래 신호면은 원래 신호가 중간에 신호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손실 없이 고스란히 V5 쪽에 다 전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RL이 무한대였다. RL이 무한대일 경우에도 VS랑 V5가 똑같아지죠. 그쵸? 혹은 R5가 매우 작다. 그러면 그 경우에도 이 R5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이 VS랑 VO가 똑같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R5를 1이라고 쳐보죠. 1인데 여기에다가 RL에 뭐 1짜리 로드가 붙었다. 그러면은 그때 VO는 1 더하기 1분의 1 곱하기 VS가 VO예요. 그쵸? 신호가 반으로 줄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RL이 뭐 1인데 R5가 0.1이었다. 그러면은 0.1 더하기 1분의 1이 돼가지고 1.1분의 1이에요. 거의 1에 가까운 값이죠. 그쵸? 원래 값이 거의 고스란히 VO로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말해주고 있는 거는 이쪽 경로를 보면은 이쪽 경로는 전압 출력을 내보내는 쪽이죠. 이쪽 경로는 전압 입력을 받아들이는 쪽입니다. 전압 출력을 내보낼 때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에요. 전압 출력을 내보낸다. 전압 출력을 내보낼 때에는 이때의 출력 저항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반대로 이제 전압 입력을 받아들일 때는 입력 저항은 가능한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쵸? 자, 일단 요것만 일단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전압 출력을 잘 내보내려면은 출력 저항을 낮춰야 된다. 전압 입력을 잘 받아들이려면은 입력 저항을 높여야 된다.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일단은 또 전류를 생각해 봅시다. 전류로 어떤 IS라고 하는 이런 전류를 당연히 전류원이니까 이런 병렬 모델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IS라고 하는 전류를 이만큼의 전류 출력단이에요. 여기를 어떤 RL이라고 하는 로드로 전류를 내보낸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 이 로드로 실제로 이 로드를 통해서 들어가는 전류는 I5는 스몰 r5 더하기 라지 RL 분의 스몰 r5 곱하기 IS, 이게 이 로드로 흘러 들어가는 커런트가 되겠죠. 자, 이 경우에도 보면은 만약 로드로 거의 대부분의 커런트를 다 넣고 싶으면은 RL이 작거나 스몰 r5가 매우 크거나 그래야지 IS랑 IO랑 거의 유사해지겠죠. 그쵸? 그래서 이 전류 출력을 내보낸다. 전류 출력을 잘 내보내려면은 지금 이만큼이 이쪽이 출력단입니다. 전류를 커런트 아웃풋단인데 커런트 아웃풋의 경우에는 이 출력 저항이 매우 커야 돼요. 그리고 전류를 받아들이는 쪽이다. 전류 입력을 받아들인다. 그때는 입력 저항이 가능한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중에 출력 저항이, 그러니까 전압 출력을 내보내는 가장 흔한 디바이스, 파워 서플라이 혹은 펑션 제너레이터죠. 그리고 전압 입력을 받는 그런 디바이스, 오실로스코프죠. 그쵸? 자, 이제 여기서 파워 서플라이에서 전압을 내보냅니다. 파워 서플라이에서 전압을 내보내고 오실로스코프에서 전압을 받아들여요. 자, 그러면은 그때 여기 이 두 단자를 붙이면은 일단은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를 바라보면은 그때 파워 서플라이에서 보이는 출력 저항은 Rout은 매우 낮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실로스코프를 들여다보면은 오실로스코프의 입력 저항은 R인은 매우 높아야죠. 그쵸? 그래야지 여기 파워 서플라이에서 나오는 전압이 Rout하고 Rin이 서로 디바이드 돼가지고 Rout 더하기 Rin분의 Rin 만큼의 전압이 오실로스코프에 잡히게 되는데 그 전압이 원래 전압을 고스란히 잘 읽어올 수가 있게 되죠. 물론 커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파워 서플라이다.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면은 어떤 파워 서플라이의 전압하고 전류 관계식을 보면은 전류가 얼마가 흐르든지 간에 항상 그때 이런 그림을 봤었죠. 전류가 얼마나 흐르든지 간에 파워 서플라이의 경우에는 파워 서플라이 즉 이제 볼티지 소스죠. 이 볼티지 소스의 경우에는 이런 모양의 그림을 가져야 돼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이때의 기울기가 무한대죠. 즉 R5가 0. 자, 이 경우에는 이거는 커런트 아웃풋이죠. 커런트 소스입니다. 커런트 소스의 경우에는 출력 저항이 Rout이 매우 커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전압 출력을 내보낸다.
전압 출력을 내보낼 때는 출력 저항이 낮은 게 좋다. 전류 출력을 내보낸다고 할 때는 출력 저항이 높은 게 좋다. 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증폭기니까 입력과 출력 사이의 특성, 이제 무슨 특성이냐면 당연히 입력과 출력 사이에 그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 주파수가 같다는 소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신호가 이제 왜곡이 없다는 소리죠. 원래 이제 이런 X축의 주파수를 했을 때 이런 입력이 들어왔으면은 출력도 같은 주파수에서 이렇게 커지기만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 만약에 이제 이런 파형이 찌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찌그러졌었다, 이렇게 아래 위가 잘렸었다, 그러면은 이런 하모닉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생기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자, 당연히 이제 전압 이득 게인이라고 하면은 볼티지 게인. 이제 볼티지 게인은 보통 이제 AV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압 게인들, 볼티지 게인들, 그리고 이제 이 경우는 좀 전에 설명했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제 전압 증폭기의 경우에는 그 전압 증폭기라고 하는 입력도 전압이고 출력도 전압이죠. 그래서 입력 저항은 무한대, 출력 저항은 0인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 볼티지 게인을 AVO, 오픈룹 게인 이렇게 쓰기도 하고, 트랜스컨덕턴스 앰프의 경우에는 입력 저항을 RI라고 하고 출력 저항을 R라고 하자면은 그 트랜스컨덕턴스 앰프니까 입력은 전압을 받아가지고 출력으로 전류를 내보내는 거죠. 전압 입력을 받을 경우에는 입력 저항은 높은 게 좋습니다. 그렇죠. 전압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출력 저항도 전류 출력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출력 저항도 낮은 게 좋아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OPM프들, 많은 증폭기들을 만들 텐데, OPM프 같은 경우에는 전압 입력을 받아가지고, OPM프 같으면 전형적인 전압 입력을 받아서 전압 출력을 내보내는 그런 소자예요. 그러니까 입력 저항을 어떻게 하면 높일 건지, 출력 저항을 어떻게 하면 낮출 건지, 혹은 이제 여러분들 어떤 트랜스컨덕턴스 앰프, 오퍼레이셔널 트랜스컨덕턴스 앰프, OTA를 만든다. 그러면은 입력 저항은 어떻게 하면은 높일 건지, 출력 저항은 어떻게 하면 낮출 건지 등등을 고민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커런트 소스를 만든다. 그러면은 커런트 소스의 출력 저항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커런트 소스가 좋은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때 커런트 소스가 좋은 커런트 소스, 하이 퍼포먼스 커런트 소스라고 하면은 그거는 출력 저항이 높은 커런트 소스다. 그래서 캐스코드도 사용하고 트리플 캐스코드 사용하고 등등등을 사용해 가지고 출력 저항을 높이는 쪽이 좋은 커런트 소스를 만드는 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가장 간단한 게인 스테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도 봤었던 내용인데, 이제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CS 증폭기라 생각을 해보는 거죠. CS 증폭기에서 자, 일단 우리가 모스 트랜지스터에는 크게는 단자가 3개가 있죠. 이제 소스, 게이트, 드레인이라고 하는 3가지 단자가 있고, 이 3단자를 어디를 커먼으로 두느냐, 우선 이 커먼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해봅시다. 어디를 커먼으로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CS 증폭기, CG 증폭기, CD 증폭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커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커먼은 이제 이 커먼이라고 하는 의미는 AC 그라운드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AC적으로 그라운드예요. DC적으로는 그라운드가 그라운드일 수도 있고, 혹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C적으로 그라운드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DC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어떤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 전압이 바뀌지 않는다 라면은, 그 어떤 특정 단자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라면은 그 단자가 커먼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런 엠모스 회로가 있어요. 엠모스 트랜지스터에 이런 커런트 소스가 있습니다. 자, 이런 커런트 소스가 있고, 자, 커런트 소스는 자, 이런 커런트 소스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커런트 소스를 들어갔을 때 출력 저항이 무한대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무한대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아이디얼한 커런트 소스에는 R 아웃은 무한대지만, 자, 이런 커런트 소스를 만드는 방법이 직접 교류에서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V2I 컨버터인데, 여기 V가 고정이면은 I도 고정이겠죠. 그쵸? 다른 말로 하면 고정된 커런트 소스,
그러니까 즉 VGS가 고정이면은 IDS도 고정인 커런트 소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트랜지스터를 만들자면은 이런 커런트 소스가 고정됐을 때 유한한 출력저항을 가지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가 VG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전압이라고 하면은 이런 커런트 소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경우에 여기를 입력으로 두고 여기를 출력으로 뒀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이 트랜지스터의 소스 전압, 여기가 고정이었죠. 그쵸? 소스가 고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CS 증폭기입니다. 자. 자, 여기를 VDD, 여기를 VIN, 여기를 VOUT.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떤 애로일까요? 이거는 이 경우에는 지금 드레인이 이 트랜지스터에 드레인이 고정되어 있죠. 그쵸? 드레인이 고정되어 있고 소스로 출력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CD 증폭기입니다. 자, 자, 이번에는 이제 똑같이 이제 위에는 PMOS, 아래는 NMOS인데 이번에는 여기를 입력으로 줄게요. 여기를 입력으로 주고서 여기는 어떤 고정된 전압을 주도록 합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밑에 얘도 그냥 로드죠. 일종의 로드고 여기가 증폭단이에요. 증폭단인데 소스가 여기 이 소스가 고정이죠. CS 증폭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PMOS랑 NMOS 위치를 바꿔보죠. PMOS랑 NMOS 위치를 바꿔가지고 NMOS를 위에다 이렇게 달아요. 사실 이렇게 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 자, 여기를 어떤 고정된 전압으로 두고 여기를 입력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력을 꺼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드레인이 고정이죠. CD 증폭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 소스에다가 입력을 줬어요. 입력을 주고서 여기에 커런트 소스를 달아가지고 커런트를 주고, 자, 여기가 Vout인데 여기 게이트를 어떤 고정된 전압으로 VG라고 VBB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을 쓰는데 이렇게 고정시켜 놨어요. 게이트를 고정시켜 놨습니다. 게이트를 고정시켜 놓으면은 이때는 지금 게이트가 고정이죠. 그래서 VG 그러니까 게이트를 어떤 고정된 전압으로 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CG앰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로를 잘 살펴보세요. 회로를 잘 살펴보고서 어떤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어느 한쪽은 로드, 한쪽은 증폭단으로 동작을 하고 그때 이 증폭단에서 어떤 단자가 커먼인지를 생각을 하면은 CS 증폭기, CD 증폭기, CG 증폭기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전형적인 CS, CG, 이제 CS 증폭기, CG 증폭기, CD 증폭기가 각각이 다 이제 어느 하나씩은 손해가 있어요. 그 손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좋은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볼테이지 증폭기를 만든다고 칩시다. 좋은 볼테이지 증폭기를 만들면은 어떤 경우에는 볼테이지 증폭기에 일단 볼테이지 증폭기라고 하면은 일단 크게는 세 가지 요건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볼테이지 입력을 받아가지고 볼테이지 출력을 내보내 이런 소재를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입력 저항은 커야 되겠죠. 출력 저항은 낮아야 돼요. 그리고 게인은 커야 됩니다. 근데 이 세 개를 다 만족시키는 증폭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싱글 트랜스 증폭기는 이 세 개를 모두 다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입력 저항은 높고 출력 저항 낮고 좋은데 게인이 안 좋다거나 혹은 게인은 좋은데 출력 저항도 같이 높다거나 그런 단점들이 있죠. 일단은 각각의 세부적인 다니엘 트랜지스터 증폭기들마다 특성을 한번 살펴보고 그 특성들에 따라 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멀티 스테이지 앰프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CS 증폭기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선 이제 이 CS 증폭기부터 생각해 봅시다. CS 증폭기는 어떤 로드가 있어요. 로드가 있고 이 로드에 이제 아래쪽에 증폭단이 있습니다. 이제 CS 증폭기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를 입력으로 주고 여기를 출력으로 두면 이렇게 둘 수도 있고 혹은 여기 이 로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어떤 저항으로 둘 수도 있고 혹은 자, 이렇게 둘 수도 있게 여기를 어떤 고정된 전압으로 둘 수도 있겠죠. 그쵸? 이제 이렇게 둘 수도 있겠고 뭐 혹은 그냥 이렇게 아이디어랑 커런트 소스를 둘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렇게 이렇게 PMOS를 다이오드 커넥티드
더 가지고 회로를 사용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랬을 때 우선 CS 증폭기 하기 전에 이제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 하는 방법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 하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는 일단 그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우선은 이 고정된 전화번은 다 그라운딩 시켜줍니다. 고정된 전류원은 다 오픈 시켜줘요. 자, 그리고 그 트랜지스터들은 이 TR들은 모두 다 이제 파이 모델 아니면은 T 모델로 변환시켜 줍니다. 어떻게 변환하냐면은 자, 요렇게 이런 트랜지스터가 NMOS가 있으면은 이 NMOS를 자, 게이트, 소스, 드레인에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 VGS가 있으면은 여기에 GM-VGS의 저항을 이렇게 붙여서 R5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를 GM분의 1 게이트, 소스, 드레인, R5 여기는 GM-VGS 곱하기 GM분의 1이라면 VGS가 걸리게 되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트랜지스터를 이런 파이 모델 아니면 T 모델로 바꿔주는데 이제 이때도 그 굉장히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NMOS나 PMOS가 다 똑같이 그려주면 됩니다. 그 스몰 시그널 모델을 그릴 때 자, NMOS의 경우에는 자, 게이트, 소스, 드레인이면은 스몰 시그널 모델에서는 만약에 T 모델이라고 친다면은 혹은 뭐 게이트, 소스, 드레인 파이 모델이라고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VGS에 이쪽 드레인에서 소스 방향으로 GM-VGS 하고 R5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있는 거죠. R5하고 GM분의 1 GM-VGS 게이트, 소스, 드레인 그래서 항상 커런트를 드레인 소스 방향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혹은 이제 이게 만약에 PMOS였다. 자, PMOS였으면 이쪽이 소스고 게이트고 드레인이죠. 이때도 똑같아요. 이때도 똑같이 이제 게이트랑 소스 사이에 저항을 두고 그리고 드레인에서 소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GM-VGS 그리고 여기가 게이트, 소스, 드레인 GM분의 1 여기도 이제 게이트 이제 여기도 그냥 이 그림을 그리면 똑같이 그리면 되겠죠. 그쵸? 이 그림을 이렇게 똑같이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커런트 방향이 이렇게 이 스몰 시그널 회로에서의 여기 단자 방향만 기억하면 됩니다. 커런트가 드레인에서 소스 쪽으로 커런트가 흐르는 걸로 그렸죠. 드레인에서 소스 쪽으로 흐릅니다. 드레인에서 소스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걸로 커런트 방향을 그려주면은 헷갈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자, 이런 PMOS였는데 여기가 5V였다. 여기가 뭐 2V였다. 그때 여기 2회로의 스몰 시그널 모델을 그려라 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여기 이 5V, 2V일 때 여기 이 VTH하고 뭐 뮤엔, COX 뭐 이런 파라미터들을 가지고서 이제 여기에서 GM하고 R5를 구했다고 쳐요. 그러니까 이런 라지 시그널 파라미터하고 이런 라지 시그널 바이어스 조건들에서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를 구하는 겁니다. 구하고 나면은 이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스몰 시그널 모델을 그려요. 자, 게이트하고 소스 드레인이라고 하면은 요렇게 되겠죠. 여기에 GM분의 1이 있고 여기에 GM-VGS 그리고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에 R5가 있는데 자, 이때 5V가 시간에 따라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죠. 자, 2V 이것도 AC 전압이에요? DC 전압이에요? DC 전압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게이트랑 소스랑 둘 다 전압이 안 변해요. 지금 여기서 GM-VGS라고 하는 거는 여기 VGS는 스몰 시그널에서의 VGS입니다. 지금 게이트도 고정이고 소스도 고정이에요. 고정된 전압은 다 그라운딩 시켜준다. 게이트도 그라운드, 소스도 그라운드. 그러면은 그때 VG 빼기 VS도
게이트도 0V, VS도 0V, VGS도 0V. 커런트 값이 0이다. 오픈되어 있다. 커런트가 흐르지 않는다. 라는 의미죠. 그리고 여기 양단에 이 GM분의 1의 양단에 한쪽도 그라운드, 이쪽도 그라운드, GM분의 1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즉 이렇게 보면은 남아있는 거는 이 저항 밖